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풀 칼렌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달력 형태의 일정, 이벤트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를 저장할 DB 테이블 생성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백틱을 눌러서 터미널로 들어가시고요. WSL MNT C 도커의 브리즈 킹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벤더 빈 세일 아티잔 메이크 마이그레이션 크리에이트를 하겠는데 이벤트 테이블을 만들겠다. 엔터. 자, 마이그레이션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서 해당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다음과 같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스트링 이름은 타이틀 255자 바처 타입 널도 허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데이트 타임 타입으로 하고 이름은 스타트 시작 날짜 그리고 엔드까지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컨트롤 백틱 눌러서 아티잔 마이그레이트. 자,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생성을 했습니다. 테이블이 생성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고요. 여기 테이블 보면은 이벤트 테이블이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타이틀, 스타트, 엔드, 데이트 타임 255자. 자, 그 다음에는 이 모델을 이 DB를 관리할 모델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더 빈 세일 아티잔 메이크 모델 한 칸 띄우고 첫자 대문자 EVNT 엔터.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벤트.php 클릭을 해서 이벤트 모델로 들어가시고요. 사용할 테이블은 이벤트 테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대량 할당 테이블들은 컬럼들은 타이틀, 스타트, 엔드 이 세 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모델을 가져다 쓸 컨트롤러를 생성하겠습니다. make 아티잔 make 컨트롤러 첫자 대문자 풀 칼렌더 dar 컨트롤러 풀 칼렌더 컨트롤러 엔터.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러.php 글자를 클릭을 해서 해당 컨트롤러 수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펑션 인덱스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고 return view 어드민 폴더 밑에 풀 캘린더 폴더 밑에 index.blade.php 파일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dex.blade.php 파일을 생성을 해줘야 되겠죠. 리소시스의 어드민 폴더 밑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파일까지 한 번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풀 calendar 슬래시 index.blade.php 엔터 하면은 풀 칼렌더 폴더도 만들어지고 그 안에 index.blade.php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태그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dex.blade.php까지 넣었고요. 자, 얘를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라우터에다가 추가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겠습니다. 자, 라우터에 어드민 밑에 풀 캘린더니까 어드민 밑에 미드웨어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라우트 get 어드민 밑에 풀 calendar 풀 캘린더라고 하고요. 사용할 컨트롤러는 풀 캘린더 컨트롤러 엔터 콜론 탭 풀 캘린더 여기는 아까 인덱스로 생성을 했으니까 인덱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워주고요. 자,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하기 전에 왼쪽 메뉴에도 추가를 해야겠네요. 자, 사이드 바.blade.php 에이전트가 아니라 어드민 폴더 밑에 있는 어드민 바디 폴더 밑에 있는 사이드 바.blade.php 파일을 열어주셔서 트랜잭션 아래에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어드민의 풀 캘린더 calendar 풀 캘린더 풀 캘린더 이렇게 하고요. 자, 브라우저를 띄워서 새로 고침을 하고 클릭을 하면 여기에 풀 캘린더라는 글자가 나오죠.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index.blade.php 틀은 또 어드민 대시보드를 쓸 거니까요. extends 어드민 폴더 밑에 어드민 언더바 대쉬 board.blade.php 파일을 사용을 한다고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섹션 한 칸 내려와서 엔터 어드민 이렇게 하면은 F5 이렇게 틀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자, div cal calendar 점이 아니고 샵입니다. 요 안에다가 출력할 건데 바깥 테두리도 하나 사용을 해야겠네요. 그 감싸올 div가 하나 필요하죠. 요 안에다가 이렇게 칼렌더를 넣을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벤트 데이터를 콜에서 가져오고 할 때는 포스트 방식으로 해서 가져올 거기 때문에 CSRF 토큰을 메타 태그에다가 하나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추가를 하겠습니다. 어드민 언더바 대시보드 어드민에서 제일 상단으로 가서 디스크립션 아래에다가 메타 네임 CSRF 토큰 컨텐트 중괄호 열고 닫고 CSRF 언더바 토큰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 고침을 했을 때 페이지 소스 보기를 해보면 CSRF 토큰이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 캘린더는 외부 라이브러리니까 CDN을 이용을 해서 추가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index.blade.php
여기다가 섹션 스타일을 하나 추가를 하는데 이제 링크 ref 주소는 그대로 따라 치시면 되겠습니다. cdn.js cloud player.com 밑에 ajax libs full calendar 3.9.0 full calendar.css 이게 지금 타이핑이 정상적으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 주소를 카피를 해서 웹브라우저에서 확인해 가면서 하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주소를 넣어보면 정상적으로 나오면은 타이핑을 잘 한 거죠. 자, 이렇게 추가를 하고, 추가를 하면은 요게 이제 어드민 대시보드에 보면은 이 위치에 나오게 되죠. 어디냐? 이 위치에 나오게 됩니다. 이 위치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CSS 하나를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섹션 스크립트도 필요한데 https cdn.js 클라우드 페어까지는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 ajax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libs moment.js 2.24.0 moment.in.js 자, 요것도 정상적으로 타이핑 했는지 확인해 가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 거 하나 더 필요합니다. https cdn.js cloud player.com ajax libs full calendar 3.9.0 밑에 full calendar.js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404 나왔죠? 타이핑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full calendar 캘린더가 스펠링이 틀렸네요. 예. 자, 정상적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스크립트 달러 부트스트랩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트스트랩이 아니라 jQuery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jQuery가 여기에 그 로딩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인클루드가 돼 있는 상태니까 jQuery로 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일단 달력이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어서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다음에 DB에서 데이터도 가져오고 할 거기 때문에 CSRF 토큰을 헤더 정의를 셋업에 정의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헤더스 x CSRF 토큰 다 대문자로 해주시고요. 달러 아까 메타 네임이
CSRF 토큰이었죠. 이거의 속성값, 어떤 속성값이냐면은 콘텐트라는 속성값에 있는 것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서 헤더 AJAX 셋업에다가 CSRF 토큰을 장착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디터블 수정이 되게끔 tru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헤더 left에 priv next today, 그 다음에 센터에다가 타이틀 찍고 right에다가 month, agenda week, agenda day, 이 week는 대문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 지금 이 부분이죠. 예, 이 타이틀 나오는 부분. 지금 왼쪽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오른쪽, 이쪽, 뒤쪽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컴마를 이렇게 컴마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대단한 팁은 아닌데요. 이렇게 붙어서 나오고 이렇게 공백으로 처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뭐 week, month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agenda day, agenda month, agenda week, agenda DA, 알파벳 A가 들어요. 하면은 데이도 나오고 month도 나옵니다. 요거는 이번에는 사용을 안 할 거니까 일단은 빼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에 대한 핸들링을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 밑에다가 이벤트라고 하고 주소는 중괄호 2개, URL 어드민 폴더 밑에 풀 칼렌더를 호출할 거예요. 칼렌더. 지금 현재 이 주소가 같은데 그래도 분기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selectable true, select helper true 라고 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택이 안되죠. 새로 고침. 자, 이렇게 선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는 선택이 안 됐었는데 이제 셀렉트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select 했을 때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하는데 콜백 함수 start and all day, 여기에 타이틀 프롬프트로 해서 이벤트 타이틀이라고 입력을 하고, 자, 브라우저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타이틀이 이제 입력이 되면 스타트 값은 $풀 캘린더에 포맷 데이터 해서 스타트를 넣는데 y mmdd ha mmss 넣고 and 일정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죠. 한 번에 당연히 하루씩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일정이 걸쳐 있는 경우가 있죠. AJAX, AX, DB하고
그 서버하고 백엔드 통신을 하죠. URL은 어드민 폴더 밑에 어드민 경로 밑에 풀 캘린더에 액션이라는 경로를 콜을 할 거예요. 그리고 메서드 타입은 포스트로 가고 전달할 데이터는 타이틀을 전달하고요. 스타트를 전달하고 엔드 값을 전달하고 타입은 add. 여기서 타입은 액션 그 업데이트인지 삭제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값이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성공했을 때 함수를 호출을 또 하죠. 캘린더에 풀 캘린더를 리패치 이벤트를 호출을 하고 얼러트 이벤트 크리에이트 되었다고 얼러트를 띄워줍니다. 자, F12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고 풀 캘린더도 호출을 해서 나왔네요. 여기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클릭을 하고 값을 넣고 확인을 딱 누르면 여기 네트워크 자, 여기서 선택을 하고 데이터를 넣고 확인을 누르면은 액션이 이런 식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아까 여기가 데이터로 돼 있어서 안 갔거든요. 자, 다 보시죠. 이렇게 넣어서 넣고 확인 누르면은 액션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류가 나요. 오류가 나고 있습니다. 오류가. 그죠? 이게 지금 나도 펑션이라고 나오죠. 폼 데이터. 오타가 난 겁니다. 여기를 알파벳 2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AJAX 통신을 하게 되죠. 자, 새로 고침을 해서 네트워크에 놓고 뭐 어떤 값을 넣어서 확인 누르면 액션이 가죠. 물론 404입니다. 아직 그 액션 URL을 안 만들었죠. 데이터는 타이틀, 이벤트 타이틀, 시작일, 종료일, 하루짜리니까 00시까지, 그러니까 전날이까지가 되는 거죠. 타입 add. 여기서 여러 날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3월 11일부터 14일 00시까지 맞죠? 세 칸을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여기 보면 액션, 풀 캘린더 액션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방식으로 헤더에서 보면은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전송하는 방식을 하나 보시면은 X request with XML HTTP request AJAX 방식으로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헤드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거를 갖다 나중에 활용할 거예요. 이 값을.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셀렉트, 이 셀렉트 부분 이렇게 좀 줄이고요. 그 다음 거에다가 이제 이벤트 에디터블 true 그 다음에 이벤트 resize 시에 펑션을 호출하죠. 델타 이 부분도 여기 열어서 많이 유사하니까 여기 카피를 하고요. 밑에까지 AJAX까지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하고 이쪽 resize 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이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스타트 엔드 뿐만 아니라 타이틀 이벤트에서 타이틀 값 ID 값 통신을 해서 AJAX
액션을 보내고 타입 포스트 타이틀 스타트 엔드 여기서는 타입이 업데이트가 되겠습니다. 업데이트 석션 데이터 다음에 캘린더 리패치 successfully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이제 삭제하는 거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여기 뒤에다가 콤마 붙이고 이벤트를 드롭을 시키는다. 드롭을 시키면 이 함수를 호출하면 되죠. 이 함수가 동작을 하게끔 하면 됩니다. 델타 마찬가지로 스타트 엔드 그대로 들어와주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도 넣고 아이디 자 통신을 해서 AJAX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여기다 넣고요. 똑같은 URL을 액션 URL 호출하고 방식은 포스트로 갈 거고 타이틀 스타트 엔드 아이디는 아이디 그리고 타입은 업데이트 그리고 리스판스 있고 업데이티드 successfully 그 다음에 이벤트 드롭 아래에다가 이벤트 클릭 펑션 이벤트를 받고요. 자 클릭을 해서 이제 물어봅니다. if confirm 삭제하실 거냐는 거죠. Are you sure you want to remove it? 삭제할 거냐고 물어보고 삭제할 거면 이 구문 안에를 처리할 건데 이렇게 느낌표를 해서 밖으로 빼버리죠. 아니요 누른 경우 yes가 돼서 yes를 누른 경우는 if 문을 통과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삭제 부분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 부분도 AJAX가 필요합니다. AJAX 카피를 하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이번에는 삭제니까 타이틀 스타트 다 필요 없고 아이디가 필요하고 타입은 이렇게 델리트로 가는 거죠. 리스판스 여기서 deleted successfully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요 만들었던 요 액션을 웹에다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풀 캘린더 요 바로 밑에다가 그대로 카피해서 넣고 메서드는 포스트 방식이고 뒤에 액션 여기에다가 액션 메서드를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이 액션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 처리를 하는 거죠, 지금. 안 그랬으면 여기 주저리 여러 개 있었을 텐데. 자, 풀 캘린더 컨트롤러로 이동을 하고요. 자, 여기다가 public function action request 자, if request AJAX 일 때만 동작하게끔 하려는 거거든요. 이냐고 물어봐요. 이렇게 AJAX 통신을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이 부분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이 안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처리하는 내용들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 외 것은 무시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안에다가 if문 안에서 또 처리를 하면 불편하니까 느낌표를 해서
AJAX 통신이 아닌 경우에는 return false에서 걸러버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AJAX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게 아까 여기에서 보시면 헤더에 x-requested-with가 XML HTTP 리퀘스트 인건에 대해서만 AJAX 방식으로 콜을 하고 있구나. 일반적으로는 get post로는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데 이렇게 AJAX 통신을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XML HTTP 리퀘스트를 사용을 하니까 이런 헤더가 담겨서 전송이 됩니다. 그걸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거를 판단하는 함수가 이 AJAX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통과를 하면 AJAX 방식으로 콜을 한 거니까 유효한 요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request type이 아까 add이면은 add인 경우 여기다 처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if request type이 update인 경우 여기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update. delete인 경우 여기서 처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add인 경우부터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dd이면은 이벤트가 한 건이니까 단수로 하고, 이벤트 여기서 모델 엔터를 해서 이렇게 모델을 유저 추가를 해주고요. 이벤트 모델을 사용을 해서 add니까 create 그리고 아까 대량 할당을 선언을 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대량 할당 방식으로 바로 데이터를 쿨하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괄호 대괄호 해서 배열 방식으로 해서 타이틀 넣고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죠. 엔드 세 가지 값 스타트 엔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뒤에 인풋이 붙고 안 붙고는 또 검색을 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return response 응답을 하죠. 제이슨 방식으로 응답을 딱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죠. 끝나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인 경우에는 이벤트 find 찾고, 혹시 없을 수도 있으니까 or fail로 찾고, 찾았으면은 걔를 바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대량 할당 방식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요거를 카피를 해다가 바로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리스판스 응답 똑같이 해주고요. 그러면 끝났죠. 자, 그 다음에 삭제인 경우도 똑같죠. 이렇게 찾아서 삭제를 하는 거고 응답해주면 끝납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12 눌러서 그 다음에 새로 고침하고 클릭을 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이벤트가 create successful 좀 못한가,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아하, 지금 여기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는 것은 사실 당연한데 일단 DB에서부터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5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동작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주는 부분은 인덱스에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DB에서 가져오는 부분이 구현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반응이 없었던 거고요. 그 부분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인덱스 이 부분에다가 자, 리퀘스트 AJAX 방식으로 콜을 한 경우에 쿼리를 하는 거죠. if request
AJAX 통신이 발생을 하면, 자 여기서 그 모델로 해서 DB에 접근을 합니다. 칼렌더스 이벤트스로 할까? 이벤트스 칼렌더스로 하죠. 여기서 이벤트 엔터 콜론 where date. where date는 그 연월일 시분치로 되어 있지만 날짜로만 검색을 할 때 사용을 하는, 할 때 저렇게 하면 됩니다. 스타트 보다 같거나 크고 리퀘스트 스타트 범위를 정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where date가 하나 더 들어가죠. where date and 그 날짜 같거나 작다 request and 그 정보를 가져오는 때 id 타이틀 스타트 end 값을 가져온다. 그거를 리스판스 응답 JSON 타입으로 응답을 해준다. 그걸로 끝. 그리고 AJAX 통신이 아닌 요청에 대해서는 뷰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처음 새로 요청을 했을 때 이 캘린더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처음 로딩되는 부분에 통신이 한번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지금 뿌려졌잖아요. 이거는 DB 통신을 한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면이 불려와실 때 겟 방식으로 한번 불려와시고 그 다음에 AJAX 통신으로 해서 이쪽 값을 이제 호출을 하는 거죠. AJAX 방식으로 또 호출이 되는 거죠. 여기서 F12 눌러서 새로 심해서 눌러보면은 이렇게 풀 캘린더 호출이 한 번이 또 발생을 했어요. F12. 자, 지금 데이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데이터들이 자, 또 추가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삭제할 것일까 물어보고 확인 누르면 DB에서 삭제가 됩니다. 이것도 삭제를 하고요. 삭제를 하고 나면 F5 DB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